풍부입니다. 오늘 또 역대급 최저의 날씨, 최저의 기온 한 마이너스 1, 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우와, 또 바람. 어이구,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올해 들어 제일 추운 날씨는 아니겠고요. 1월달, 2월달에 있었으니까 이번 계절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아닌가 싶은데요. 바람까지 좀 이렇게 세게 부네요. 자, 최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 마이너스 1, 2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시 22분. 주변이 깜깜하고요. 네. 동부는 오늘도 자신과의 약속, 그 다음에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썰렁한 날씨에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바람만 좀 안 불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나가는 차를 보니까 차 창문에 막 서리가 맺혀 있네요. 자, 이겨내서 한번 오늘 하루도 잘 걸어 보겠습니다. 갑시다.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풍부의 북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면 약간 약간 트랙수트 같은, 약간 트레이닝복 같은 그리고 상의 잠바, 그 안에 아주 얇은 또 트레이닝복 같은 약간 기능성 소재의 약간 비닐 같은 또 상의 잠바 하나 입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겉옷으로 조금 약한 기모가 들어간 이런 이제 뒤에 모자가 달린 상의 잠바를 입고, 그 안에는 아주 얇은 거의 여름용 잠바 하나 더 입었죠. 근데 그게 보온 효과가 크죠. 딱 2개 입어주면 안쪽에 공기층이 형성돼가지고. 그렇죠. 그 안엔 또 뭐를 입었냐, 긴팔을 안 입었어요. 잘 때 입는 반팔 티. 네, 역시 기능성 소재예요. 네, 이렇게 총 위에는 3겹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도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찬가지 기능성 소재의 바지. 이건 기모도 없어요. 그냥 일반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얇은 소재의 바지, 그렇게 입었습니다. 하의는 그냥 하나 입은 거죠. 물론 속옷은 제외하고요. 이렇게 상의 같은 경우에는 속옷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안쪽에 좀 얇은 기능성 소재의 반팔티를 입었고요. 지금 항상 최근에 이런 복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 찬 기운이 느껴져요. 걸었습니다. 자, 나온 지 한 5분 됐나요? 예, 5분 됐네요. 지금
6시 26분 서서히 몸이 풀리고 있습니다. 약간 귀도 좀 시렵네요. 이제 귀가 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날씨가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차가운 날씨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 따숩게 복장을 좀 여느 때보다 잘 갖춰 입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그럼 뭘까?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소식들, 뉴스들 많이 뜨더라고요. 최근에 제일 문제로 거론되는 게 그 어떤 범죄 현장에서의 경찰의 대응 문제 이런 거. 참 그게 좀 과거로부터도 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항상 그런 문제. 경찰이 어떤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좀 그런 적절한 태세를 갖추지를 않고 그 범죄에 대응하는 문제, 그런 게 좀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크게 다친 사람들이 많고 이렇잖아요. 인천의 그 층간소음 문제 말이죠.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 문제가 오늘 내일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자고 생각하면 참 이게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건물의 구조부터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시민의식까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층간소음 문제 따지자면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층간소음 자체가 메인으로 떠오르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그런 이제 청원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피해 가족 중에 한 명이 올렸겠죠.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발단은 그거죠.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하고 윗집이 계속 대립을 했던 거예요. 그쵸? 윗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처음에 참아요, 사람이. 그쵸? 위에서 좀 두들기는 소리가 난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그걸 따져 묻기보다는 그냥 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죠. 뭐 지금 뭔 일이 있나 보다. 지금 시간에 뭐 음식이나 뭐 하겠지. 아니면 아이고 아이들이 있나 보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전혀 변화가 없고 시시때때로 층간소음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항의를 하게 되겠죠. 항의. 아마도 이 사건에서도 항의를 했겠죠. 그럼 문제가 뭐냐, 아랫집에서 항의를 하면 윗집에서도 트집을 잡아요.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당신 집에는 그렇게 소리도 전혀 안 나냐, 당신 집에서 뭐 하는 소리가 윗집까지 올라오는 건 아느냐, 그렇게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어렵지. 약간 자존심 싸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막 정중한 형태로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정중하게 한다 해도 상대방이 그걸 못 받아들일 가능성도 또 있고요. 하여튼간에 왕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윗집에 사는 사람이 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이걸 분리시켰겠죠. 그렇게 위협하는 행동 뭐 못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는 이게 막 진짜로 어떤 이 사람을 딱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진짜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약간 훈계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후에 사건이 발생한 거죠. 사건이. 그러니까 그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을 공격하러 내려온 거죠. 칼을 들고. 네. 거기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막 찌르고 막 때리고 막 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 출동했던 그 경찰 2명 중에 한 명은 아래층에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건 발생 장소가 3층인데 한 명은 1층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경찰 한 명은 3층에서 그렇게 어떤 가해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본인은 뭐 보호 조치를 하려고 했다고는 하지만 그 현장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범행이 일어나는 그 현장 자체를 벗어나고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제 가버린 셈이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경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플러스 뭐 그 해당 경찰이 뭐 이야기한 내용이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광경을 처음 봐서 좀 당황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던데요. 만약에 저도 그런 상황이라고 상정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와, 딱 맞닥뜨렸다. 일종의 그런 일들은 좀 많잖아요. 묵지마 범죄, 지난번에도 좀 다루었듯이 그런 묵지마 범죄들도 있고요. 진짜 사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경찰이란 말이죠. 경찰관의 첫 번째 임무가 그거 아닌가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몸에 가해를 가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그 가해자가 나를 공격하는 걸 스스로 제어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야, 때리지 마 라고 얘기한다고 안 때리나요? 찌르지 마 얘기한다고 안 찌르나요? 국가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란 이제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그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 당시 경찰이었다면 그 현장을 봤을 때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호 조치를 하려고 뭐 그 장소에서 벗어났다, 뭐 무전기가 안 됐다, 뭐 그래 100% 그거를 받아줘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그 범인, 그 현행범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나요? 전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와, 정말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장이 쿵쾅쿵쾅 하겠죠. 딱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칼을 들고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미 가해를 한 상태다. 피해자들의 몸에서 막 그냥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 완전 그때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지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되겠죠. 그런데 와, 그냥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현장을 못 벗어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을 버리고. 예. 저는 아마 그 현행범하고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압을 하면 좋겠지만 제압을 못할 가능성도 있죠. 상대는 칼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어떤 물건들이 있으면은 그걸 좀 활용하면 좋겠지만 딱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기질을 또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겠죠. 게다가 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맨몸으로. 대신에 그 경찰관들은 그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무기가 또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하겠죠.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격전을 벌이겠죠. 아마 다칠 거예요 하면서. 근데 경찰은 거기까지가 임무가 아닌가요? 와, 그걸 어떻게 일반 시민을 내버려 두고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경찰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냥 다른 공무원을 했어야죠. 경찰 공무원 말고요. 그게 참 너무, 예,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예? 이게 지금 본 이 사건 자체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정말로 이제 그 피해 당한 분들이 잘 이렇게 쾌유하고, 예, 그 상처도 치유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앞으로 경찰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더 이상 뭔가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피해자들한테는 없었어요. 한 명이 그렇게 흉기를 가지고 내려온다, 왔다 찌르려고 한다, 부를 사람은 경찰밖에 없어요. 경찰이 2명이 왔으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호신술 격투기 경찰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닌가요? 훈련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뼈아픈 현실이에요, 진짜.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국민청원 올린 그 가족은 이게 층간소음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경찰의 문제라고. 뉴스 기사도 그렇죠. 이거 원래는 층간소음이 대단히 막 여기에서 쟁점으로 막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경찰 문제가 다루어지고요. 경찰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막 사과하게 되고, 대통령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제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로 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아니,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보면, 예, 경찰관이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못했을 때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범행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부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잘 보호할 수 없었을 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경찰에 대한 한탄이 먼저긴 하죠. 한국에서는 참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보호받는 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 스스로 남성 여성을 떠나서 말이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스스로가 적어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럴 만한 어떤 기술을 좀 터득해야 되지 않는가, 호신술 같은 거.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런 훈련도 좀 해야 되고요. 민방위 훈련만 할 게 아니고 어떤 범죄에 대응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훈련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막 흉기를 휘두를 때, 그때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돼요. 일격의 그 범죄자를, 그 현행범을 좀 제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아마 경찰을 부르겠죠. 경찰을 부르는데 일단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또 있고, 그쵸?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경찰은 경찰대로 앞으로 이제 더 노력해야 될 겁니다.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명감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명감.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한다 해서 사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의 그 마인드가 사람을 지키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참 그런 얘기지만, 잘하는, 정말로 이제 시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이렇게 자신의 일에 묵묵하게 이제 매진하고 있는 그런 경찰관 분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조직은 말이죠, 그런 진짜 옳은 신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그렇게 아주 적절하게 어떤 범죄나 시민의 안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경찰 업무를 잘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경찰이 평가받는 게 아니죠. 평가는 결국 그런 일에 잘 대처하지 못한, 잘 대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민의 평가는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옳은 판단을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도 한 명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부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100명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분야예요. 경찰이라는 일, 그 다음에 소방관이라는 일, 사람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간에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응한다는 거는 일반 시민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일반 시민으로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아니 뭐 한 적어도 한 격투기 선수, 무슨 MFC 선수 이런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근데 상대는 아무리 격투기 선수라도 상대는 또 흉기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섬뜩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그런데 경찰입니다. 그 일을 사명으로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너무 아쉽죠. 만약에 이게 이제 그 과거를 참 돌릴 수는 없지만 다시 돌아가서 지원 요청, 그러니까 밑에 1층에 있다고 하는데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지원 요청하면서 밑에 있던 그 경찰관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하던 그 가족, 그 주민하고 같이 올라와서 먼저 미리 붙어 있는 경찰이 1차 제압을 시도하고 2차로 밑에 있던 경찰, 그 다음에 가족 같이 제압을 좀 할 수 있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난동을 부릴 때 그런 아쉬움이 너무 남죠. 그렇습니다. 이거 그 가족이 한 얘기가 맞아요. 이거 원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자체가 참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종의 참지 못하는 그런 심리. 요즘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 타인의 고통을 그렇게 공감할 수 없는 거, 공감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 참 그게 너무 뼈아프죠 진짜. 사실은 안 일어났으면 제일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객관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해도 상대가 그 반대편에 있으면 그 객관성이 주관성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냐면 자기가 그 다른 그 반대되는 생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테니까요. 마치 정치인들이 서로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말은 맞고 당신의 주장은 틀렸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접점이 이제 생기지가 않죠. 반목만 흐르게 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런 문화들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같이 어떤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살면 그 이웃들, 다른 호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옆집일 가능성이 제일 많고 아랫집일 수도 있고 윗집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 좀 뭐 음식도 나눠 먹고 가끔 이제 같이 놀러도 가고 피크닉도 가고 야외 활동도 같이 하고 놀이동산 가고 그랬던 경험도 저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도 잘 모르고 다들 그렇게 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아,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낫다. 대신에 이제 좀 피해를 끼치지 말자. 피해를 받지도 끼치지도 말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폭이 점점 줄어든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경향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좀 아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 빼고는 다 어떤 적이라고 일단 먼저 간주하는 거,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웃들 간에도 그렇고, 또는 다른 사회 활동할 때도 직장 생활에서나 학교 생활에서나 막 진정한 친구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막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는데, 그렇죠? 뭘 원하면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그런 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 층간소음 문제로 조금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거 제 결론은 이겁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막 그 고통스러워하는 좀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봤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윗집의 층간소음 문제로 약간 좀 일상생활에 이제 좀 방해를 받은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근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물들을 이제 지어 올릴 때 층간소음이 잘 발생하지 않는 방식, 그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또 아파트들이 보면은 벽식 구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식 구조물이 있는데, 기둥식 같은 경우에는 벽을 타고 내려오는 소음이 덜하다는 거예요. 예전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이 지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벽식 구조로 지으면 그만큼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층 한 층의 높이를 줄일 수가 있어 가지고 더 많은 호수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예. 더 많은 사람들을 입주시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예.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층간소음 문제가 딱 발생했다. 만약에 층간소음이 좀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물론 이야기는 해야 돼요. 이야기 아주 정중하게. 예. 아주 정중하게. 제 생각에는 뭔가 적어도 뭐 먹을 거라든지 선물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선물. 그 선물도 싼 거 말고 좀 비싼 거. 제발 좀 층간소음 좀,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 안 돼요.
딱 이렇게 이제 좀 돌아가면서 약간 애둘러서 뭐 이거 다니면서 한 번씩 이제 뭐 나오시는 거 봤는데요. 참 우리 또 윗집에 사시고 이러니 좀 이렇게 잘 좀 지내고 싶어 가지고 이것도 인연인데 이런 거 저희만 좀 먹긴 그래서 우리 윗집에 이렇게 또 계시니까 같이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띠면서 이제 한마디 딱 하면서, 만약에 그랬을 때 그걸 나쁘게 받아들일 사람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딱 들어가서 똑똑똑 하면서 아랫집에서 왔는데요, 그 쿵쾅거리는 소리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내기가 좀 너무 힘들어요. 좀 그 소리 좀 줄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게 팩트이긴 하더라도 팩트 자체를 바로 이야기하면은 고지고대로 팩트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죠? 아마 그거를 그렇습니까? 제가 좀 조심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냥 거의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방식에서 좀 달라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가지고 온 그 맛있는 음식에 집중해 가지고 이거 저희가 좀 즐겨 먹는 건데요, 이렇게 좀 우리 윗집이 평소에 몇 번 밖에서는 마주쳤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이웃으로 같이 사는데 어떻게 이야기 한번 안 해봅니까 이러면서 저희만 먹기 그래서 항상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격가지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해가지고 이거 그런데 조금 간혹 뭐 이게 아마 뭐 선생님이 이거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약간 우리 아파트 구조 자체가 처음 지어 올릴 때 약간 좀 층간소음을 좀 무방비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세게 이렇게 발을 디디면은 우리도 참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소리가 좀 울리더라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막 좀 뛰어다니거나 간혹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좀 많이 울리고 해가지고 그것만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눌러서 소리가 나죠. 그거 뭐 소리 뭐 한두 번 나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마. 아이고 우리가 그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한 번씩 좀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이제 이거 뭐 소음을 뭐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 살살 좀 이렇게 이제 한번 세게 밟을 때 이제 조금만 더 이제 힘을 빼고 밟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약간 애둘러서 모르겠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좀 애둘러서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바로 직설적으로 아랫집에서 왔는데요, 그 바닥 쿵쾅거리는 소리 너무 심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올라왔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말을 꺼내는, 진짜 선물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이어져야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온화한 성품의 그런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한테는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입니다. 딱 노력하는 단계가 거기까지예요.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처음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소음이 줄어들었다. 만약에 줄어들었으면 두 번째 가도 돼요. 감사합니다로 가야죠.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그러니까 직접 가는 것보다도 만약에 밖에서 만나게 된다. 제 생각은 좀 이래요. 조금이라도 소리가 줄어들었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조금 줄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돼요. 그때는 조금이라도 줄여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렇게 약간 애둘러서 항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조금 소리가 줄었으면 그렇게 밖에서 만났을 땐 인사를 하고, 그 좀 더 층간소음을 줄여야 된다고 다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딱 눈치를 채거든요. 나하고 싸우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계속 층간소음이 일어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이 사회 구조에서는 그거를 완전히 명백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지 않은 이상 이사 가야 됩니다. 그냥 이사 가는 게 나아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이사 가야 됩니다. 좀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요. 네. 층간소음 그 심리 전문가들 이제 좀 많이 좀 생겨나가지고요. 그런 거를 잘 좀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나 이번 언급했던 사건은 정말 경찰에 대한 문제라는 거, 그런 거 한 가지 기억하면서 오늘 풍부의 아침 방송, 예. 날이 많이 밝아졌죠. 오늘 날씨 좋을 것 같네요.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7시 4분인데요 내일도 어김없이 추운 날씨더라도 꼭 이렇게 길을 나서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고 있습니다. 바이.